웅동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웅동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곳입니다. 이게 조국의 실체가 여기에서 나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해요. 복잡해가지고 옛날에 그 조국 사태 일어나고 그랬을 때가 그때가 2019년도 8월인가 그랬거든요. 조국 사태 막 일어났을 때가 그때 제가 방송 나가면서 이제 준비한다고 노트 정리하고 막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거를 잘 못 찾겠어. 그래가지고 요번에 다시 한번 쭉 옛날 자료 같은 것들 검색해가지고 정리를 갖다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동학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족벌사학이에요. 웅동학원은 어떤 그 학원이냐? 그러니까 사실 사학 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학 비리가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더 집중된 적이 있는가 할 정도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학 비리 웅동학원에 그 한 복판에 누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조국 대표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웅동학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채용 비리도 있었어요. 조국의 동생이 누구냐? 조권인데 조권이 그 웅동학원에서 무엇을 했느냐? 행정실장을 했어요. 행정실장이니까 원래 이제 학교 가보면 알지만은 이사장님도 중요하고 교장 선생님도 중요한데 행정실장이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다 좌지우지하는 게 행정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정실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조국의 동생 조권이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행정실장을 하면서 어떤 일을 갖다가 했다? 교사들 이게 사립학교잖아요. 사립학교 교사들 채용할 때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뒷돈이 오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저기 좀 선생으로 좀 뽑아줘. 왜냐하면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거 치잖아요. 뭐죠? 교사 임용고시 쳐야 되는데 그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학교가 인기가 별로 없었지만은 옛날에는요 이사장님 이야기들 딱 들어보면은 이사장님이 저기 이렇게 높은 교장실 이렇게 위에 딱 또 옛날엔 학교가 산에 많았잖아요. 산 깎아가지고 이렇게 교장실에서 딱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우르르 이렇게 막 등교하는 걸 갖다가 딱 보면 야 저게 다 돈이구나 그 생각을 갖다 했다는 건데 지금은 지금과는 옛날은 다른 시절이었지. 근데 웅동학원은 사학 비리의 결정판이었어요. 첫 번째 채용 비리가 있었고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이 사기 소송이었어요. 어떤 사기 소송이었는가? 그게 계약서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루어진 사기 소송까지 있었던 그러한 곳이 웅동학원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웅동학원을 조국 비리 조국 사태 터졌을 때 그때 조국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의 어머니가 박정숙 이사장이거든요. 박정숙 이사장도 그렇고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했는데 환원은커녕 아직까지 그러려니 해야죠. 환원한다니까 진짜 환원하는 줄 아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웅동학원이 지금 웅동중학교인데 1908년에 개광학교로 설립이 됐대요. 그러다가 1919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3.1운동 있었잖아요. 그쪽에서는 이게 진해 쪽에 있는 학교인데 4.3 만세운동을 그때 교사들이 주도를 갖다가 했었고 그러다가 1933년에 폐교가 됐다가 1946년에 웅동 고등공민학교로 다시 재설립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6.25 끝나고 저기가 웅동학원인데 저 웅동학원이 아마 이사간 데인 것 같아요. 제가 진해 쪽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웅동 고등공민학교로 있다가 6.25 전란 중인 1952년에 웅동중학교가 설립이 돼요. 이 웅동중학교의 설립자가 누구냐? 주기용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이사장도 주기용 씨가 했었고 그렇게 30년 넘게 이렇게 쭉 웅동학원이 가다가 1985년에 조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웅동학원을 인수를 갖다가 해요. 이 조변현이 누구냐? 이 조변현이 조국 대표의 부친 되십니다. 아버지인데 그런데 조변현 씨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학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교육자도 아니고 뭐 하던 사람이냐면요. 조변현 씨가
건설업체 대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조국 교수가 그 집안이 어쨌든 사학재단 그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이다 해가지고 야 대단하다 그러면은 그 재단에 뭐 그렇게 뭐 그런 교육자고 이렇게 막 훌륭하신 분인가 보다라고 제가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몰랐어요. 그냥 저기 뭐 조국 사태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산에 그쪽에 경남에 그 사학재단 그 이사장님 그 집안에 자손이 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와 저 사람은 뭐 다 가졌나 보다 막 그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조변현 씨가 교육자나 뭐 이런 학자 출신이 아니고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사업하던 사람이었는데 무슨 사업을 했느냐 건설 회사를 갖다가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 조변현 씨가 가지고 있던 회사가 고려 종합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그 고려 종합 건설 회사가 그 이제 그게 됐죠. 뭐가 됐냐면은 그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런데 이 고려 종합 건설의 그 대표이사 뭐 사장인지 회장인지가 조변현이고 이사가 있었는데 그 이사가 누구예요? 바로 뭐 물어보나 마나지 조국이 이사였는데 몇 년도에 그 이사가 됐느냐? 1989년도에 이사가 됐어요. 1989년도면 조국이 65년생인가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20대네. 24살에 이제 아버지 회사 이제 이사가 돼가지고 뭐 중임까지 하고 어쨌든 그랬는데 다시 정리를 갖다가 하면 고려 종합 건설이라고 하는 그 건설 회사의 소유주였던 조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5년에 웅동 중학교가 있는 웅동 학원을 인수를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웅동 학원이 그 웅동 중학교가 어디 있었느냐 그게 그 진해에 그 창원 옛날에는 진해가 따로 그 도시였는데 그때는 진해시였겠죠. 진해시 마천동 99에 웅동 중학교가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진해는 태어나서 딱 한 번 가봤어. 멋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데가 참 좋구나. 옛날 도시구나. 그 창원은 제가 재판하느라고 여러 번 가봤는데 진해는 딱 한 번 가봤어. 근데 제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근데 한 번밖에 못 가봤기 때문에 잘 몰라. 근데 진해에 마천동이라고 있대요. 그 마천동에 웅동 중학교가 있었는데 이 조변현 씨가 조변현 이사장 인수해가지고 이사장이 된 거예요. 1985년도에 이사해가지고 12년 만에 학교를 옮겨버려. 어디로 옮기냐면은 진해에 두동이라고 있대요. 두동. 근데 이 두동도 어디지 몰라요. 제가 뭐 마천동도 모르는데 뭐 두동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마천동은 어디에 있느냐?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마천동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거든요. 그런데 1997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1997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1992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2학번이니까 대학 들어간 거고 1992 하면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한 해래매. 어쨌든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1997은 우리나라 사람들 잊지 못하잖아요. IMF. 근데 아마 타이밍을 잘 못 잡아서 그런가 97년도에 그 지금은 망한 동남은행이라고 있었어요. 저기 부산 그쪽에 동남은행에서 1995년에 30억 빌리고 1998년에 5억을 빌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학교를 갖다가 옮긴다. 그런 걸 갖다가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하면 조변현이 1985년에 인수하고 1997년에 학교를 이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하는 공사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35억을 갖다가 빌린다. 그 다음에 그 돈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행에서 그냥 돈을 그냥 꽁으로 빌려줬겠습니까? 아니죠. 뭐에 대해 그 옛날 부지, 마천동 부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돈을 못 갚으니까 경매를 갖다가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시내 한복판 맞나 봐요. 한번 찾아보세요. 남명
플럼 빌리지라고 하는 아파트가 18층짜리 아파트가 5개 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경락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남명산업개발인데, 이 남명산업개발에서 그 땅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18층짜리 아파트 5개 동을 지을 만큼,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제 분양될 만큼 거기가 그 시내 요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시내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땅값만 보면 공시지가가, 그 당시 공시지가가 마천동 땅은 제곱미터당 25만 8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두 동은 얼마였느냐? 6만 9,8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6만 원짜리 땅을 팔아가지고 7만 원짜리 땅으로 이사를 갔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딱 보니까 이 학교라고 하는 데는요, 우리나라 그 뭐 교육법, 뭐 고등교육법, 뭐 중등교육법, 뭐 교육기본법, 막 이런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이 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기본 재산으로 딱 묶인다, 못 팔아요. 그거는 옛날에는 이제 막 그 사학 비리 같은 것들 있었으니까, 사학 비리가 뭡니까?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막 무지하게 많으니까 수업료 낸 거 그거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 월급 주고 남은 거 이렇게 인마이 포켓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뽑을 때 이제 뒷돈 받고, 뭐 그런 게 사학 비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게 뭐 대학도 있었고 뭐 중고등학교도 있었고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런데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학교 돈은 이렇게 근데 교육부에서 엄청나게 그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학교의 기본 재산은 건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수익용 재산 같은 것들도 사실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재산은 아무리 근저당권을 갖는다고 해도,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교육부에서 허가해 주지 않으면요, 경매도 못 들어가요. 그렇게 굉장히 엄격한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조씨 일가와 같은 그러한 그 비리, 그 사학재단 같은 경우에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 건설공사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러한 그 뭐 학교에다가 뭐 건물 하나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 짓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뭐 100억 너무 큰가? 한 30억이면 될 걸 갖다가 50억, 70억 뻥튀기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받고, 그런 일들이 사학재단에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는 그 전형을 갖다가 아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공사 시기를 갖다가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 종합건설도 망했지.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때가 97년 말에 IMF 터졌잖아요. IMF 터진 다음에 금리가 막 20%, 뭐 지금 양준혁이 아니라 양문석, 제가 헷갈렸네. 양문석하고 김준혁 합치니까 양준혁이 되는데, 양준혁 선수 미안합니다. 어쨌든 양문석 후보가 그 빌린 돈이 20%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20%가 그냥 은행 금리가 20%였잖아요. IMF 때. 그때 25%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때 그 학교를 갖다가 옮긴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학교가 그 쉽게 말하면 고려 종합 건설도 망하고 웅동 학원도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 나중에 이제 조변현 씨가 돌아가시는데, 재산이 예금이 뭐 21원 있었댔나? 돈이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부채는 수십억 있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뭐 카드 대금도 뭐 제대로 안 갚고 돌아가셨다고 막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상속 재산을 한정 승인해가지고 그 조국 그 상속인들, 조변현 씨의 상속인들은 한 푼도 아마 상속 그걸 갖다 안 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학교를 갖다가 옮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35억을 그 빌렸는데, 이 35억을 다 못 갚고 어떻게 됐느냐, 그 남은 그 공사 부채가 15억인가 그랬었어요. 15억. 그래가지고 공사 대금을 못 잠깐만요. 변제를 못한 게 15억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해드릴게요. 동남은행이라고 IMF 때 망한 은행이 있었어요. 그 동남은행 망해가지고 예금보험공사 일이 많았었는데, 그 동남은행이 고려 종합건설 같은 데다 돈 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망한 거지. 어쨌든 35억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받았어요. 얼마를 못 받았느냐? 하나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천동에 있는 땅을 갖다가 근저당권 잡았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 다음에 거기는
원래 학교 부지였다라고 하면 이게 근저당권도 실행이 안 됐을 텐데 이게 학교가 두 동으로 이사 갔으니까 거기는 그냥 뭐 그냥 팔아도 된다. 교육부 허가 받아가지고 경매 들어가가지고 그 남명 그 개발이라고 하는 데서 이걸 갖다가 그 받았는데 그 얼마에 이 땅이 팔렸냐? 20억에 팔렸어요. 20억보다는 더 비싼 금액에 팔렸겠죠. 왜냐하면은 경락 후에 남은 잔액이 15억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5억에다가 뭐 이자, 지연이자 이런 거 다 치면 뭐 한 40억이 될래나 뭐 50억이 될래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빚잔치하고 남은 돈이 15억이고 그다음에 그 15억을 누가 변제를 갖다가 했느냐? 기술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연대보증을 섰거든요. 그러니까 기보가 동남은행 파산재단 예금보험공사한테 그 15억을 변제를 갖다가 했을 거고 그러니까 기보가 그 채권을 들고 있다가 그 채권이 우르르 다 어디로 갔느냐? 그게 다 캠코로 갔는데 그 캠코가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채권이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이 어떻게 됩니까?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이 2019년도 당시에 86억이었어요. 86억.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한 120, 30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웅동학원에 재산은 얼마가 있느냐? 자산이 교육용 기본 자산은 61억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용 기본 자산은 73억이에요.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134억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캠코에서도 이 웅동학원에 대해서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어요. 교육부에서 이걸 갖다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하지만 웅동학원도 지금 뭐 거기 진해에 이제 학생들 줄어들고 해가지고 언젠가는 이제 폐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폐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디랑 뭐 합병할 수도 있고 그런 거 그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학교가 없어지게 되면은 남은 재산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자녀 재산을 갖다가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캠코에서만 그 돈을 갖다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조씨 일가들이 뭐를 갖다가 하냐면 계약서를 위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계약서를 위조를 하는데 계약서를 크게 두 가지를 위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1996년 1월 10일자 그러니까 계약을 10년 전으로 소급해가지고 웅동학원이 그러니까 웅동중학교가 마천동에서 두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공사하기 전에 이런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첫 번째는 고려종합건설이 누구 거라고 그랬습니까? 조변현 씨 거라고 그랬잖아요. 조변현 씨의 고려종합건설이 고려시티개발한테 그 진입로 및 교사 부지 정지 공사를 그 하도급한 것과 같은 계약서를 만들어요. 그런데 고려시티 개발의 대표는 누굽니까? 조건이에요. 조건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조건은 웅동학원의 행정실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 그때는 행정실장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고려시티 개발가 쉽게 말하면 고려종건은 아버지 회사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티 개발도 조변현 씨 회사인데 왜냐하면 주식을 다 아마 뭐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그 조변현 씨였던 것 같고 대표만 조변현의 아들인 조건이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무슨 공사냐? 뭐 진입로 같은 거 공사를 한다. 공사 대금이 얼마냐? 10억 500만 원이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공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돈 받고 공사하잖아요. 처음에 하다못해 얼마라도 그 돈 받고 그 다음에 건설공사는 기성금 갖다 받는 거잖아요. 내 공사 여기까지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만큼 돈 주세요. 이만큼만 돈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도급 계약서에 보면은 지급 시기를 언제로 잡았느냐? 공사 완료 후에. 그러니까 먼저 고려시티 개발에서 공사를 갖다가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돈 주겠다. 이런 식의 계약을 쓴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연 이자가 얼마냐? 연 24%를 갖다 한 거예요. 연 24%. 그래가지고 처음에 16억짜리 그 가짜 계약서가 이게 지금 24% 계산하면요. 지금 돈이 얼마가 되느냐? 160억으로 10배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이런 그 고려종합건설하고 고려시티 개발하고 사이에 뭐가 있느냐? 연대보증인이 들어와요. 연대보증인이 누구냐? 웅동학원이에요.
그러면 공사를 갖다가 보면 웅동학원에서 여기 마천동에 있는 그 학교를 두 동으로 ом기니까 그 학교를 옮기는 학교 건설 공사를 갖다가 발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발주하는 데가 어디다? 웅동학원. 그 공사를 맡은 데가 어디다? 고려종건. 고려종건은 그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누구다? 조변현. 고려종건의 대표는 누구다? 그 조변현. 그런데 그 고려종건이 고려시티 개발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그 하도급을 갖다가 맡긴다. 그런데 고려종건의 대표이사는 누구다? 조건. 조건은 누구다? 조병현 아들. 근데 그때 조건이 몇 살이었겠습니까? 60년대생이었으니까 키키야 30살도 안 됐어. 30에서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고려시티 개발도 실질적인 대표는 조변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약서는 가짜예요. 가짜 계약서. 그 다음에 또 똑같이 1996년 1월 10일자 제가 말씀드린 하도급 계약서는 1월 15일자 계약서예요. 그런데 도급 계약서를 또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1996년 1월 10일자로 날짜만 1월 10일에서 1월 15일로 바뀌었을 뿐이고 똑같은 구조인데 이번에는 그 발주자가 누구냐? 웅동학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공사를 딴 회사는 어디냐? 이번에는 고려종건을 갖다가 제끼고 고려시티 개발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계약이냐? 테니스장 토목공사인데 그 공사 대금은 얼마냐? 6억 3,200만 원. 지급 시기는 언제냐? 이건 더 웃긴 게 수익용 재산을 매각한 다음에. 그러니까 웅동학원이 뭐 수익용 재산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다 매각해서 돈 생기면 준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 이 물을 갖다가 컵은 좀 그렇고 이거를 저한테 산다는 거예요. 그래 사라 이거 뭐 어차피 나 지금 돈 필요하다. 나한테는 소중한 거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거 판다. 그러면서 돈 언제 줄래? 그러면 나 돈 생기면 줄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연이자도 24%.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되느냐? 10억 500에다가 6억 3,200을 더하면은 거의 16억 뭐 한 7천 뭐 한 그 정도 돈 된 거 아니겠습니까? 16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뭐 문제가 되게 만드는데 이 계약서가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발주처가 자기가 도급한 회사에 하도급 업체에 줄 돈을 연대 보증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물산에다가 제가 재벌이라고 쳐요. 그래서 이번에 집 한 채 짓지 뭐 얼마짜리 지을까? 뭐 까짓 거 뭐 내 돈도 아닌데 뭐 그냥 상상의 나래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제가 돈이 무지하게 많어. 막 코인이 막 비트코인이 막 수만 개가 있어.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 그래서 막 우리 마누라 통장에다가 4억 4,800만 원 그냥 막 꽂아줘 막 그래.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집 한 채 짓자 해가지고 어디다 집을 질까 뭐 해가지고 500억짜리 집을 딱 짓는다고 해. 그러면 그 500억짜리 집을 어디한테 맡기겠습니까? 뭐 예컨대 삼성물산한테 맡겨. 그러면 삼성물산이 자기가 져도 되는데 자기가 안 짓고 삼성물산이 뭐 현대건설한테 하도급을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땐 좀 기분이 나쁘겠죠. 왜냐하면 나는 삼성물산에다가 일을 갖다가 맡기고 삼성이 잘 지어줄 줄 알고 삼성에다가 맡겼는데 현대건설은 크니까 현대건설 말고 저기 무슨 혁진건설이라고 하는 데다가 삼성물산이 하도급을 갖다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좀 빈정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저기 삼성 네임밸류 보고 맡겼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땅 파고 뭐 이렇게 뭐 문자 달고 그거는 다 혁진건설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회사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고려종합건설은 오래된 회사인데 고려시티개발은 얼마 안 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성물산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절 딱 찾아와가지고 그 변호사님 죄송한데 연대 보증 좀 서주세요. 무슨 연대 보증을 서요? 혁진건설이 삼성물산한테 공사하면 공사 대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웅동학원이 연대 보증 쓴다라고 하는 계약서에 연대 보증 계약에 도장 찍어주세요. 이러면 참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 열받아가지고 이거 사람이 누가 이게 이런 말이 되냐? 당신 미쳤냐? 뭐 당신이 뭐 삼성 사장이면 다냐?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웅동중학교가 진해 한복판에 있다가 저기 외곽으로 학교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웅동학원이 발주자인데 자기가 일 준 회사가 하도급한테 일을 갖다 다시 맡기는 걸 갖다가 연대 보증을 내가 쓴 거예요. 내가 웅동학원이 그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웅동학원의 이사장 누구다? 조변현. 그 고려종합건설의 대표 누구다? 조변현. 그 다음에 고려시티개발의 대표 누구다? 조변현의 아들 조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변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웅동학원이 아예 고려시티 개발에다가 일을 갖다 줬으니까 고려시티 개발은 웅동학원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계약서가 그 날짜는 어떻게 되어 있다? 1996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성된 날짜는 언제다? 2006년도라는 이야기예요. 2006년도. 그러니까 가짜 계약서라는 거예요. 이 가짜 계약서인데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웅동학원이 고려시티 개발에다가 6억 3천짜리 그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 제목이 뭡니까? 테니스장 토목공사예요. 테니스장. 그러니까 테니스장 만드는 거예요. 테니스장. 학교 선생님들 테니스 많이 쳤잖아. 저희 학교 다닐 때 학교마다 테니스 있었는데 저도 그 중학교 때 테니스 배웠는데 잘 못 쳐요. 제가 뭐 치겠습니까? 근데 우리 때는 테니스 많이 쳤거든. 근데 문제는 뭐다? 웅동 중학교에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없다? 테니스장. 테니스장 계약서는 있고 이 6억 3천 가지고 고려시티 개발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테니스장이 있다 없다. 웅동중학교에 테니스장 없대요. 그 말은 뭐다? 공사가 없었다. 그 다음에 뭐 진입로 뭐 이러이러한 공사들도 공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거를 재판에서 증언을 했어요. 누가 증언했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학교 관계자나 학교 뭐 행정실 직원이나 이런 데에서 증언을 갖다가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채무를 떠안으려면 채무를 갖다가 부담하려면 교육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부가 아니고 교육청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부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교육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청의 허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 일가는 조변현 씨는 2006년도에 1996년자 하도급 계약서와 도급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난을 갖다가 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족벌 사학인 게 그 이사장은 누굽니까? 조변현 씨였잖아요. 그러다가 조변현 씨가 2013년도인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사장이 바뀌어요. 2010년도에 이사장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뀝니까? 박정숙이라고 하는 여자분으로 바뀌는데 그 박정숙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누구다? 조변현 씨 와이프다. 조변현 씨 와이프는 누구다? 조국의 어머니다. 그 다음에 뭐 누구지? 조민의 할머니겠네. 그래가지고 2010년에 박정숙 이사장 취임 이렇게 나와요. 웅동학원 그 역사 같은 걸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사장은 조변현, 이사는 누구다? 조국은 이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조국이 이사를 갖다가 했었고 또 이사가 누가 있었을까요? 정경심. 또 이사가 누가 있었을까요? 오영웅. 임영웅 말고 오영웅이라고 있대. 오영웅. 영웅이 5명인가? 아니겠지. 오영웅은 누구냐? 조건 씨의 동서래요. 동서. 그 다음에 이사장, 교장 선생님이야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이사장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다? 그게 행정실장이잖아요. 근데 행정실장을 누가 했나 봤더니 정광선이라고 했대. 정광선이라고 한 사람이 했대. 정광선 제가 조금 전에 이름 불러드렸잖아요. 조국, 정경심, 오영웅. 정씨가 있네. 정경심이네. 그러면 정광선은 누구겠습니까? 정경심 교수 오빠래요. 그 다음에 행정실장 누가 했느냐? 박현이 했대요. 박현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 조 씨가 나오고요. 정 씨가 나오고요. 박 씨가 나와요. 그러면 박 씨는 누굽니까? 박정숙 씨. 박정숙 씨 누구니까? 그 조국 대표의 엄마. 그러니까 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행정실장을 갖다가 했는데 박현은 누구냐?
조국의 외삼촌이래. 그러니까 박정숙 씨 동생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진은 다 조국 정경심, 그다음에 오영웅은 사돈이란 이야기지. 행정실장은 정광선, 박현, 조건. 이런 식으로 학교를 갖다 이렇게 갖고 놀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2006년도에 왜 말도 안 되게 10년씩이나 소급해가지고 이렇게 10억도 넘는 10몇 억 되는 그러한 가짜 계약서를 갖다가 만들었을까요? 그다음 왜 만들었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라고 만든 거예요. 조건이 누구냐면 조국 대표 동생인데 조국 대표가 2005년 10월 달에 결혼을 갖다가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6년 3월 달에 뭘 하냐면 코바 컨설팅이라고 한 회사를 갖다가 설립을 해요. 이 코바 컨설팅이 3월 7일에 설립이 되는데 이게 이름이 이렇게 뭘로 해가지고 코바 C&D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런데 이 코바 C&D가 채권을 양도를 갖다가 받아요. 채권 양도를 갖다가 누구한테 받습니까? 고려시티개발. 고려시티개발은 어떤 채권입니까? 자기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웅동학원에 대해서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채권이 있다? 그 고려시티 개발이 고려종건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받았는데 진입로 공사 같은 하도급 계약을 받았는데 공사 대금이 10억 500만 원인데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러면 누가 돈을 내야 됩니까? 고려종건이 내야 되는데 고려종건이 IMF 거치면서 IMF를 갖다 거쳐가는 과정에서 망해버려요. 그러면 고려종건한테 돈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누구한테 이 돈을 갖다 청구합니까? 연대보증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발주자가 자기가 공사준 업체가 하도급 업체한테 하는데 그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그 공사 계약을 위해서 어떻게 발주자가 거기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쓰냐. 제가 변호사 20몇 년 해봤지만은 그런 거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짓을 누가 했다? 웅동학원이 했다. 그러니까 고려시티 개발이 내가 고려종건한테 돈 못 받았으니까 웅동학원 돈 주시오 해가지고 웅동학원한테 소송을 갖다가 제기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지도 않은 그 테니스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사 금액이 6억 3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아예 번거롭게 고려종건이라고 한 회사도 빠지고 그 웅동학원이 발주한 거니까 웅동학원이 나한테 돈 안 줬으니까 수익용 재산 매각된 다음에나 돈을 갖다가 주기로 했는데 매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돈을 갖다가 못 받았으니까 돈 주시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국이 아니라 조건희 대표로 있는 고려시티 개발이 고려시티 개발이 웅동학원에 대해서 16억이 넘는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조건이 이 채권을 갖다가 넘겨요. 어떻게 넘기냐면 2006년 10월 31일에 고려시티 개발이 어디에다가 넘기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바 C&D에다가. 코바 C&D는 누구 회사다? 조건의 회사다. 그 다음에 합쳐가지고 16억인데 그런데 2006년도에 그 소송을 갖다가 제기하거든요. 2006년도에. 그런데 원금은 얼마였습니까? 원금은 16억 3,700만 원이었어요. 정확한 원금은 16억 3,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연체이자가 얼마입니까? 24%. 왜 2006년도를 했습니까? 그 채권 기간이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게 10년인가 5년 아닌가 저는 5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게 공사 채권이니까 회사 간 채권이니까 5년인데 어쨌든 2006년도에 2006년도에 했으니까 10년을 갖다가 봐야지. 왜냐하면은 2006년도에 이 계약서를 만든 거니까 2001년도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사가 끝난 지가 언젠데 97년도 이때 그 공사를 갖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이 머리를 써가지고 2006년도에 조건이 코바 컨설팅 설립하고 그 다음에 그 컨설팅 회사가 채권을 갖다 양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6년 1월 해가지고 그 소송을 갖다가 제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때까지 이자 연 24%로 계산을 갖다가 하니까 16억짜리 그 채권이 51억 7천만 원이 된 거예요. 이자가 24%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갖다가 하면 고려시티 개발은 누구에 대해서 웅동학원에 대해서 51억 7천만 원의 채권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채권을
그 41억 7천만 원어치는 코바 컨설팅에다가 양도를 갖다가 하고 10억은 누구한테 양도를 갖다가 한다? 그 조건의 와이프가 이름이 뭐냐면 조씨끼리 결혼했더라고요. 조은향인가 그런데 잠깐만요. 조은향일 거예요. 어쨌든 그 조건이 그 자기가 대표로 있는 고려시티 개발이 웅동학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51억 7천만 원 지연이자 포함해가지고 그거를 41억 7천만 원어치는 자기가 새로 세운 코바 C&D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그 채권 양도를 갖다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10억은 자기의 와이프인 조은향에게 양도를 갖다가 해줘요. 그러니까 이 코바 C&D하고 조은향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갖다가 제기를 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겼지. 왜냐? 웅동학원이 대응을 안 했어. 대응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제가 변호사라고 하면 이거 맡았다. 웅동학원이 이거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러면 지금 51억 7천만 원짜리 소송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51억 7천만 원짜리 소송을 갖다가 딱 맡으면 겁이 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러면 제가 딱 보고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뭐 계약서 같은 거 있습니까?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런데 이상한데요? 다른 걸 계약서도 안 보고 저 같으면 이상한데요? 그랬을 것 같은데 왜냐? 이게 계약 당사자가 그 고려시티 개발이면 회사잖아요. 회사는 민법이 아니라 상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받는데 그러면 상사 채권 시효가 5년인데 10년 전 거 가지고 이거 무조건 이겨요. 이거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이겼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웅동학원이 패소해요. 왜 패소하냐? 소멸시효는 그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 안 하거든요. 소멸시효를 주장을 안 한 거네.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웅동학원이 이겼어. 그런데 그 웅동학원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웅동학원 이사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때 2006년도니까 이때는 이사장은 조변현 씨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사는 누구였느냐? 조국이 이사였어요. 알량한 서울대 법대 교수 조국이 이때 이사였어요. 아무리 조국 교수가 그 사법시험 관심이 없고 시험도 안 봤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민법에 그 상법에 나와 있는 소멸시효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종합해 보면은 그러면 이 계약서가 가짜 계약서라고 하는 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원고는 누굽니까? 코바 C&D, 그 다음에 조은향. 코바 C&D의 대표는 누굽니까? 그 조권. 그 다음에 조은향은 누굽니까? 조권의 와이프. 근데 피고는 누굽니까? 웅동학원. 그런데 그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누굽니까? 조변현. 이사는 누가 이사로 있습니까? 서울대 법대 교수 조국. 그 다음에 그때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누굽니까? 조권. 그러니까 조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고의 대표고요. 피고의 행정실장이에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짜고 한 거예요. 저 집안이 저렇게 짜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웅동학원에서 재판에 아예 대응을 안 했어요. 재판에 대응을 안 하면 무변론으로 판결을 갖다가 해주거든요. 판사님들이 일 잔뜩 이만큼 있는데 피고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고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원고 말이 맞는가 보다. 그럼 원고 승. 그래서 청구 취지에 있는 대로 주문 그냥 갖다 베꼈으면 사건 하나 뗐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10년 동안에 이걸 행사하지 않으면 또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가지고 10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든요. 그래가지고 10년 지난 다음에 2017년에 똑같은 소송을 갖다 또 해요. 근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하지. 가만히 있었지. 그 사이에 만들어졌던 16억 3,700만 원, 16억 3,700만 원짜리 채권은 물론 가짜 채권이에요. 가짜로 이렇게 허위로 만든 가짜 채권이에요. 이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적으로는요. 16억짜리가 16억 3,700만 원짜리가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누가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160억이었대요. 160억.
그러니까 가짜 계약서 만들어가지고 16억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게 그 재판 막 2번 거치고 그 사기 재판 아닙니까? 가짜 재판 아닙니까? 내가 싸우는 거야. 왼팔하고 오른팔이 싸우는 거야. 야, 왼팔 너 미워. 그러면 오른팔 막 때려. 그러면서 이게 죽어. 그러면 오른팔이 와, 우리 이겼다. 그러면서 160억 내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조국이다. 그걸 갖다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동남은행에서 35억을 갖다가 빌렸잖아요. 그런데 35억을 빌렸는데 이 35억이 뭐 한다고 35억을 빌렸겠습니까? 이 35억을 빌려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겠습니까? 그 학교 짓는다고 그랬겠지. 그러면서 35억 중에 상당한 금액은 학교 짓는데 쓰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게 학교가 웅동학원 쳐가지고 보면은 학교 이전 1998년 4월 1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 공사가 97년도에 뭐 해가지고 뭐 대충 지었나 봐. 죄송한데 대충 안 지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진 보면 뭐 겉보기에는 근사하게 지었네. 근데 어쨌든 학교 공사를 갖다가 한 게 96년, 97년 뭐 한 1, 2년 동안에 그냥 뚝딱 학교를 갖다가 지어서 1998년 4월 1일에 그럼 오늘이 4월 5일인가? 뭐 어쨌든 그 이전한 지 뭐 몇 주년 되는 날이 조금 전에 지나갔어요. 근데 학교를 갖다가 이전을 했는데 1998년이 어떤 해냐? 조국 교수가 유학을 갔다가 온 게 언제냐? 1998년이야. 조국 교수가 1998년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1998년에 아파트를 딱 낙찰받네. 2억 5천, 싸다. 양문석이는 31억 2천인데 2억 5천만 원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저게 그렇지가 않다고. 왜냐하면요. 제가 알아. 제가 1999년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1999년에 결혼했을 때 제가 물론 서초동에 조그마한 아파트였어요. 20평짜리. 우리 집사람한테는 미안해. 왜냐하면 좀 근사하게 시작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오래된 아주 낡은 그 20평짜리 아파트에서 전세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전세가가 얼마였냐? 제 기억에 4,800인가 그랬어요. 그때 서초동에 20평짜리 아파트가 4,800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99년도였어요. 근데 20평짜리긴 한데 근데 너무 좁고 그다음에 뭐 동향이고 그다음에 뭐 아파트 평수가 제일 작고 막 그래가지고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봉천동에 좀 20몇 평짜리인가 뭐 어디 우리 애 태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30몇 평짜리인가 그때 저희 장인 장모님 몰라오셔가지고 전세로 근데 이제 그 좀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강남은 돈이 없으니까 봉천동에 갔었거든요. 그때는 봉천동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근데 99년 연말에 11월인지 12월인지 그 부동산 그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 똑똑하면서 저를 갖다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을 나보고 사래. 집주인이 임대인이 이 집을 갖다가 팔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번거롭게 뭐 이렇게 하느니 선생님이 이거 사시면은 그러면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얼만데요? 난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얼만데요? 그냥 물어나 봤지. 물어나 봤는데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열 받아가지고 이거 양심도 없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집값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쌌거든요. 그때 집값을 얼마 불렀느냐? 9,800만 원인가 불렀던 것 같아요. 9,500은 아니었어요. 1억은 아니었고 9,500도 아니었어. 그래서 9,800인가 9,900도 아니었어. 9,800이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런 집을 9,800에 팔아먹으려고 하니 집주인이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내가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이렇게 생겼다고 사람을 뭐 찐빵으로 하나 호구로 하나 우리 엄마만 그래도 그런데 뭐 이제는 임대인까지 나를 호구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집이 강남에 20평짜리 서초동에 있는 20평짜리 서초구 서초동 20평짜리 아파트가 99년에 1억이 안 됐다니까요. 근데 98년이잖아요. 조국이 98년도에 얼마에 낙찰받았다? 2억 5천에 낙찰받았어요.
근데 이 2억 5천에 낙찰 받았으면 시세보다 작게 낙찰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 아파트가 어디 아파트인지 아십니까? 저 아파트가 송파구 아파트래요. 무슨 아파트인지까지는 모르는데 몇 평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송파에 있는 아파트를 2억 5천에 낙찰 받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법 큰 아파트, 최소한 30평은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다 좋고 뭐가 문제냐면 조국이 돈 벌었습니까? 안 벌었잖아요. 98년도에 유학 갔다 왔잖아요. 유학 가면 돈을 법니까? 돈을 씁니까? 울산대 교수하다가 아마 저 버클리로 유학 갔다 온 다음에 직후인데 이 2억 5천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전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제 의심이 뭐 비합리적인 겁니까? 그런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98년도에 1995년에 동남은행이 그 조변현 씨 뭐 고려종합개발인지 뭐 거기에다가 고려종합건설 30억 빌려주고요. 98년도에 5억 빌려줘요. 근데 다 돈을 안 갚아요. 하나도 안 갚아요. 그 동남은행에다가 고려종합건설이 돈을 하나도 안 갚아.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그래가지고 동남은행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회수하느냐? 웅동 땅 가지고 회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5억이 어디 갔지? 35억이 진짜 뭐 공사하는데 들어갔나? 공사하는데 좀 들어갔겠지.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동남은행에다가는 돈 하나도 안 갚아. 근데 갑자기 98년도에 조국 대표가, 조국 교수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딱 하니 한 게 뭐다? 집을 산다. 집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산다? 송파구에다가 산다. 그때 2억 5천은요 컸어요. 그때 2억 5천이면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 살 돈이 됐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거야 뭐 네이버 같은데 찾아보면 금방 나오겠죠. 어쨌든 그런 그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은 원래 이제 할 얘기가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게 문제야. 앞에 서설이 길어가지고 할 얘기를 다 못했는데 결론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조국 일가는 웅동학원 가지고 장난을 쳤다. 어떤 장난을 쳤냐? 2006년도에 10년 전에 소급된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웅동학원에 마치 지금 160억 채권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외관을 갖다가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거 다 배임이고 뭐 이게 다 되는데 그 소멸시효가 끝나가지고 조건이 형사처벌은 처음에는 안 받았었어요. 안 받았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 1심 조국 동생 조건의 1심 재판장이 누구냐? 뭐 조국 대표하고 가까운 김미리 부장판사가 1심에서 다 무죄하고 몇 가지만 유죄해가지고 징역 1년 했다가 항소심 대법원에 다 뒤집혀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지금 그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웅동학원 관련해가지고는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을 이용해가지고 거짓말로 이렇게 그 가짜 그거 갖다가 만들었다가 결국은 이제 드러났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 IMF 때 망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동남은행이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주니까 IMF 때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회수를 35억 빌려줬는데 20억밖에 회수 못했으니까 15억 빵꾸가 났는데 망하지 뭐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남은행을 망하게 하는데 조국 일가가 상당한 역할을 갖다가 한 거네. 제가 예금보험공사에 있었어가지고요. 동남은행 파산관제인도 예금보험공사거든요. 제가 20몇 년 전에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어머니 그 박정숙 씨는 아직까지도 웅동중학교의 웅동학원의 이사장으로 계신다.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컴팩트하게 그 다음에 사전에 잘 정리해가지고 전달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후회가 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쑥스럽지만 구독과 좋아요. 또 하나 뭐 있었는데 그 뭐지? 알림 설정? 알람이에요? 알림이에요? 알람 설정. 조국이 아니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같은 데다가는 웬만하면 찍지 말아주세요. 조국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박은정 어떤 사람입니까? 1년 한 달에 4억 5천만 원씩 벌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김준영 교수 이야기도 할 건데 김준영 교수는 다 미국 사람이야.
김준영 교수는 국립외교원장 하셨던 분인데 자기 빼고 부인도 미국 사람, 딸 둘도 미국 사람, 아들도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외교원장을 갖다 했었고요. 지금 조국 당의 6번 아니겠습니까? 황운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미리미리 해가지고 야 조국 당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비례를 찍어도 조국 당 같은 데는 찍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쭉 됐으면 좋겠는데